말씀드린 대로 이 천문학 쪽에서는 이쪽이 이제 유럽 쪽이고 이쪽이 중동 쪽이고, 이쪽 유럽의 천문학은 중동에서 온 거로 좀 돼 있고요. 중동은 이쪽 인도 쪽에서, 인도는 또 이런 황하강 지역에서 온 거로 보면은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이쪽에 흘러간 흔적이 아닌가 우리가 또 추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알겠다는 잠깐 부도지 나온 것을 여고요. 다시 한번 2003년 사이언스지에 나온 거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은 헬리코박테리아균이 위에 제일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흔적을 찾아보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제일 헬리코박터균이 많은 걸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간 거로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흘러가는 흔적이 아닌가, 이런 역으로 봤을 때, 또 역시 농사꾼하고 농사 짓는 분하고 언어의 흐름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쪽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이렇게 좀 돼 있다라고 또 봤을 때 천문학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이론과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한민족이 괜히 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DNA가 있을 거다 봤을 때 유엔에서 발표한 겁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많은 제일 쪽은 제일 1위가 홍콩으로 나와 있어요. 당시 홍콩은 나라가 아니죠. 홍콩은 뭐 중국에서 네로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나라도 아니고, 빼면은 2위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와 있어요. 근데 3위는 여기 일본, 여기 그렇게 머리 좋다는 이스라엘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가 좋은 한민족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DNA가 뭔가 만들어냈겠죠. 만들어서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런 흔적으로 가지 않았나. 자, 고대 동양 우주론을 이렇게 보면은요, 진서 천문지에 이제 최초로 고대 천문론이 이제 다뤄지고, 또 여기 동양의 우리 그 천문론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건 개천설하고 이제 혼천설입니다.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편한자에는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모든 것이 혼란한 상태로 존재했다. 혼란, 카오스. 그래서 이제 전적 기로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의 차감차참 이제 질서로 코스모스로 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고 되는데요. 이게 개천선은 동해에서 가장 된 우주론이고, 개천선은 쉽게 말해서 하늘이 땅을 덮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초기 개천선은 평평으로 되어 있지만은 땅이 평평한 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기에 가서는 이제 같은 곡면으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하늘이 땅을 덮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천설에는 하늘이 달걀처럼 땅을 싸고 있다. 여기서 이제 혼천의 얘기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땅 아래에는 물이 있고 땅 위에는 기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한 한국 우주론에서는 이런 혼천설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야설 같은 경우는 기로 돼 있다. 우주는 기로 충만돼 있다. 그다음에 궁천설에서는 고쳐서 하늘을 설정하면서 또 새로운 우주설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흔천설에서는 기의 개념을 했지만 기로 가득 차 있고 기 운동에 의해서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이렇게 흔천설은 또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안천설에는 중국 최초 세차 운동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세차 운동이라는 것은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는 23.5도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13,000년 지나면 반대 반응하고 봄이 가을 되고 가을이 다시 봄 되고 다시 13,000년 지나면 다시 봄이 봄으로 되는, 즉 26,000년 주기설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그 끝이 없건 무한하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벌써 여기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린애들 가르치는데 4살 5살의 아이들한테 하늘천 따지 거무리한 두루왕 쥐부집주 해가지고 우주를 가르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벌써 우주를 알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근데 잘못 알고 있는 한국의 그 우주관을 보면은 우리는 천문현상 우주로 구조론보다는 이제 역법에 치중을 했고요. 그래서 이 관측을 많이 했던데 이 관측도 전부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즉 왕족 외에는 이 청기 누설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쪽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 민족이 가만히 있게는 어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가 또 벌써 지동서에서 뭐 코페르니쿠스 벌써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전부터 쭉 내려왔던 것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1400년대 이순신이라는 세종 때 분이 일식 현상을 정확히 벌써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관을 제일 높은 사람을 영의정으로 추정을 해서 영의정이 총 책임을 받게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방도 아니고.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서 보니까 그 당시에 달력이 세계에는 아라비아, 중국, 조선 위에는 제대로 쓰는 나라 그런 나라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역법을 정확히 계산한 거죠. 그래서 쉬운 예로 칠정성 웨폰에 보면은 오늘날 시간하고 1년을 계산해 보니까 5시간 48분 45초, 오늘날은 48분 46초, 1초가 틀렸습니다. 1초가 틀릴 정도의 과학이 발달되고 수학이 발달된 조선조 때, 그럼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수학 체계가 있었지 않았냐 봤을 때, 수학 체계에 의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혼천식이라든지 이제 고려대학교
근데 이거 잠깐 그림이 나와서 설명드리지만은 중국의 과학을 세계적으로 알린 분이 있습니다. 요센 리담이라고. 중국의 모든 과학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는데 한국 고려대학교에 있는 이 혼천 시계를 보고 17세기 만들어진 거 보고 내가 찾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 동양 우주론의 총대상이다. 여기에 혼천 시계가 기계적인 부분에 나오겠지만요.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역점 밀률 3.14 파이 계산도 벌써 삼국시대 때 그 증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때 구장산수이나 육장산수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삼각함수 계산이 나옵니다. 코사인, 사인, 탄젠트 계산부터 다 했어요. 그 정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수학이 발달된 증거다. 그럼 우주를 벌써 어느 정도 측정하고 계산했다는 얘기. 또 증거에 보면은 삼국세기에 보면은 일식이 67회 행성, 해성 이런 거 나오는데 일식이 봤다는 얘기는 서울대학교 최첨범 우리가 예상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 12시 35분부터 42분까지 서울 지역에서 부분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목포 지역에서 완전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과거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일식을 조사해 봤어요. 이 일식을 67에 있던 걸 조사해 봤더니 여기 검게 나온 부분입니다. 검게 나온 부분은 일식 현상을 많이 관찰했던 지역이고 이렇게 얇은 실선을 한 것은 일식을 덜 반 지역이에요. 이거는 고구려 시대 때 본 거고요. 상대 신라 시대 때는 중국의 동부 지역 신라 시대 때 관찰한 지역이고, 그다음 백제는 이쪽 위에, 하대 신라는 경주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식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일식을 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썼는데, 그러면 고구려는 여기 있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라 역시 마찬가지 백제 동일 시대 신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한반도 들어왔지만 이거 가지고도 우리 한민족 우리 조상들은 중국 땅에 있었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중국 것도 베낀 거 아니냐 해서 중국 거 비교해보니까 중국어는 전부 다 양자강 하류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문헌적인 그런 과학적인 증거고요. 그 다음에 홍수 6월달에 홍수 나온 거하고 8월달에 홍수 많이 나온 지역하고 그 당시에 보니까 6월달에 홍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증거, 지금 우리가 거의 이제 8월달에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쪽 지역이 있었다. 그런 지정학적인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지명도가 김부식도 자기가 모르는 지역이 너무 많았다. 한반도 없다. 이건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기록을 정확하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성 7을 해가지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BC 1733년에 나란히 모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만들어 봤어요. 과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정확히 관찰됐나, 이것이 맞나 보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조사님들이 그 땅에서 정확하게 관찰했구나. 이거는 환단고기가 위소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한 거. 그래서 이제 불화에도 마찬가지 별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자리가 불화에도. 여러분들 혹시 이거 다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보니까 이 별자리가 오리온 별자리, 그게 있는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자랑을 하는데 만리장성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도 지금 얘기 못 하잖아요. 서안에. 왜? 자기네 거 아니고. 그걸 다 찾아보니까 우리 한민족 동의적인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공에서 찾아보니까 중국과 이 피라미드 이게 전부 다 오리온 성자라는 것이 우리가 좀 과학적이 됐어요. 일단 보즈니아도 피라미드 발견했더니 지금 이 땅에서 탄소 추정 연도 추정해 보니까 12,000년 전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발견되고 지금 발굴 중. 12,000년 전에. 자, 제가 왜 이거를 우리 천부경 쓰기 전에 제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보셨던 DNA의 뛰어난 두뇌와 그런 두뇌를 가만히 있지 않았던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냈던 그 증거를 좀 잠깐 보이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천부경이 나오기 위해서. 또 국보 141호라는 것은 바로 단유세민경인데 지금도 이 보시면 성과 산세의 간격 0.3mm, 굵기는 0.2mm, 고래 깊이 0.07mm. 지금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냈거든. 큰 적이 있거든요. 보통 과학이 아니면 이거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쇠로 만들어진 겁니다. 쇠, 동. 또 세계 별자리가 저도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고인돌이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한반도 만주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좀 되는데요. 거기에 그냥 고인돌 위에 전부 다 별자리가 들어있습니다. 별자리. 그럼 별을 관측하고 나왔던 얘기고, 또 굵기대로 별의 밝은 거는 크게, 또 흐린 것은 좀 구멍 작게. 그래서 그 증거를 내면서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이제 혼돈과 질서 속에서 우주가 지나는 것을 만들고 찾았던 것이고요. 아까 보셨던 개천설과 혼천설로 해서 오늘 우리는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천문학은 제왕의 학문이었습니다. 왕 쪽에서만 사용하고 밤이 범접을 못하는. 그래서 지금 그 천문도를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고인돌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이제 만들어 놨고, 이거는 지금 신구법 천문도라고 해서
조선 후기 때 지금 좀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현대화로 좀 다시 그려놓은 거고, 이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별자리를 또 만들어냈어요. 유럽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조그맣게 지금 최근에 독일에서 이거 비슷한 것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독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면은 나가는 입구에 이런 형태 비슷하게 커다랗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중세 때 우주를 관찰하고 증거를 남겨놨다. 공항에 엄청 크게 지금 모형을 만들어냈어. 우리는 그거 보고 웃죠. 자미원, 태미원이라든지 우주의 별자리를 인간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별자리를 만들어냈어. 28수를 만들어내고요. 지금도 이거 가지고 우리는 거의 없어진 독일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점 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나라에서 어떻게 별점 치냐 저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침 매스컴부터 시작해서 계속 30분 단위로 별점이 나옵니다. 오늘 사랑점이 뭐 어떻고 정갈자리는 뭐 오늘 돈 운이 어떻고 뭐 전부 다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하루 종일 별점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다 이거 가지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천부경에 들어가서 우리 3대 경전에가 천부경, 삼일신거, 참쟁이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우주관의 정수를 기억한 것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81자인데 어떻게 전해 내려온 것을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구조 내려온 것을 최초원 스님이 이제 한자화 만들어서 했다고 한다는 그건 최초원 스님이 이것을 전문을 보고 이제 첩으로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한자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천부경에 전래됐다는 것은 해서 이제 이의루 선생님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한단고기가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천부경을 보시면 이제 그 원본하고 석비원 천부경하고 좀 최치원 선생님의 그 후손이 가진 거 몇 자가 좀 틀리죠. 빨갛게 쓴 거는 좀 글자가 틀린다 이쪽에. 근데 강화도 만이산에 제가 지난 가서 좀 사진 찍었습니다. 거기에 만이산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대시전이라 해가지고 큰 조상님을 모신 곳. 그래서 강화도 보니까 이렇게 수경도 거기에 여기에 이제 달과 태양과 그 별자리가 있으면서 다 가까이서 다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따로 찍었고 여기 원방학 이론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천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늘의 형상과 뜻을 문자로 담아내는데 이것은 숫자로 이제 풀이를 해서 숫자를 풀이했더니 여기에 수리적인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난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요약을 해서 어떤 규칙성, 자연 법칙, 우주의 아까 여러분들 미리 보셨던 우주의 입장에서 보는 우주의 법칙, 행성과 소멸, 반복되는 그런 법칙성, 그러면서 어떤 것을 예언하는 이런 특징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존재의 개념, 모든 수로서 모든 존재의 속성이고 사물이 있는 곳에는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말과 글 이전에 하나가 있으면 또 둘이 있을 거고 그런 존재의 개념과 그다음에 법칙, 자연 법칙으로 해서 어떤 구조, 그다음에 질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이 구조와 질서의 어떤 관계에서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이것이 어떤 형성이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거기에 또 어떤 힘이 작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양만 따지지 말고 숫자가 의미하는 질을 따져보자. 양 일반적인 하나 두 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질.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그때는 근본은 하나라는 그런 개념으로 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세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물리적 역학적인 존재를 생각할 때 아까 서양 사람들이 봤던 물리하고 천체 물리와 같이 병합해서 좀 생각하시면 역으로 아까는 천부경을 생각하시면 역으로 이제 현대 천체 물리를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양성과 음성이 있을 것이고 또는 중성도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의 반대 급수도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가지고 있는 반대 급수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본다면 반대 급수는 마이너스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념을 보는 거죠. 그럼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하나가 존재할 것이다. 또 역시 마찬가지 이쪽도 어떤 걸 또 2가 존재한다면 또 마이너스 있을 것이고 이것이 순환 반복된다는 최철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1자하고 10자를 보면은 제일 많은 숫자가 이제 1자고 그래서 총 다 합하니까 원래는 31자인데 일시무시라고 일종무종일 그래서 맨 앞에 1자 맨 끝에 1자는 같은 수가 아닐까 해서 3자를 본 것입니다. 최철준은. 그래서 1에서 10까지 숫자가 골골 깔려 있으면서 그 속에 어떤 구조적인 공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어떤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다시면서 조화로워야 되고 일치해야 된다, 또 합쳐야 된다는 그렇게 철학 종교적. 그래서 수리적인 개념 봤을 때 질적이면서 양적이고 운동성에서 시간성. 아까 보셨던 세 가지 개념, 물질적이고 그다음에 운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성.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물질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아까 우주 개념을 다시 연상하시면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의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의 도구를 개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핵심에 접근하고 근본적인 우주를 깨치고 있는 것이 천부경의 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수가 압축적이고 암시하는 거니까 물질 자체가 아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함에 보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존재의 뿌리를 찾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수리의 근본 개념이서 작은 데서부터 아까 작은 이자에서부터 큰 우주의 세계까지 존재 보충 모두가 하나다. 통일이 있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구조와 개체적인 것이 하나하나 엮어지는 거죠. 하나가 있으면 또 옆에 있고 전체가 어울려주며 나가는 그 전체적인 작용과 부분적인 작용.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호 간의 그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상호 간의 운동과 시간 그다음에 여기 역학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법칙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인 개념과 운동적인 개념과 구조적인 개념, 질서적 개념, 시간적 개념을 다 통합해서 만들어진 질서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해석하는 부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해석한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정중동에서 그래서 이제 존재와 우리의 무 어쩌면 세계에서 모든 것을 순화한다고 봤을 때 아까 구조적인 면에서 마찬가지. 구조에서는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조그만 동물도 또 씨앗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혼돈에서 우리가 카오스에 시작을 해서 한 어떤 원칙이 돼 나가는데 즉 여기 최동환 선생님께서는 또 뭘 얘기를 하셨냐면은 음과 양의 개념이 양이 더 많아서 서로 더 균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깨지기 때문에 혼돈의 존재에서 하는 원칙이 생긴다. 그래서 음양의 원칙들은 이제 45대 50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 보시고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혼돈을 배제하는 카오스를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한국의 철학과 우주의 탄생 원인이 바로 이경이 아닌가 했을 때 우리 이것을 천부경이라는 것은 디 골덴의 짤 그래가지고 우주를 모두를 측량할 수 있는 금척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금척을 봤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을 제가 여기 잠깐 제가 살고 있는 함부르크에서 동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류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을 다 폭격할 때 세 군데는 폭격하지 말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류벡, 중부 독일의 밤벡, 남부 독일의 레겐스부르. 이 세 도시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폭격하지 말라는데 그 중에 교회 하나 마리아 교회 안에 이 천문시계가 들어있어요. 이 천문시계를 제가 가까이서 촬영을 해봤더니 이건 아랫부분이고요. 이쪽은 윗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아랫부분에서 제가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이제 일식이 나타나죠. 일식이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보면 여기 뒤편에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 부분을 제가 다 확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 촬영해보면 디 골덴의 짤 그래가지고 금척이 나와 있습니다. 금척.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 놀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연이어져 있는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숫자 1부터 19, 1부터 19 전부 다 1부터 19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1부터 19, 19 그게 뭐예요? 부경 81제 19 더하면은 100이 되잖아요. 바로 천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디 골덴의 짜이라고 써 있습니다. 금척이라고. 이 금척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우주를 다 측량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숫자의 개념은 2079년도에 부활절 날짜예요. 미리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언제가 부활절 날이라는 걸. 그 가운데 이 1부터 19, 1부터 19 쭉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독일이 자랑하는 문화도시 류벡의 커다란 성당인 마리아 교회의 우주시계에 금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지정해 보면은 결국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일식무주를 시작해서 일정무종일 우주가 순환 반복하는 것을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리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봤을 때 상경, 중경, 하경으로 나눠봤을 때 상경 24자, 여기 중경은 36자, 이제 21 이렇게 숫자의 개념으로 또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풀이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천을 1로 보고 그다음에 지를 2로 보고 인을 3으로 봤을 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천부경에 나오는 1011 일자도 1이고 이 1이니까 112 천부경에 남아있는 가지고 숫자를 써봤습니다. 111 요 2는 2죠. 3은 3이고 이렇게 1021은 122 되겠죠. 1022는 122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이진법으로 한 거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천부경에 나와있는 그 삼진법으로 1, 2, 3 개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12는 211 숫자로 봤을 때 마지막까지 인산삼은 333 이거는 인삼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9이니까 27번째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21번째가 되고 그 우주의 주체적인 봤을 때 1011, G12, 113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건 11번째고 한 번째 첫 번째 나온 거고 이건 11번째 요거는 21번째 요 간격이 10을 1에서 10까지 다 더하면 55 양수가 나오고 우린 그 수라 보자. 주체적인 힘이고 이제는 객체적인 힘으로 봤을 때 1023, G23, 123을 해가지고 개념을 요건 6번째 요거는 15번째 요건 24번째 나와서 요 간격은 또 9 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45 이제 숫자적인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수와 끝수를 더한 것이 완전수 100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죠. 그래서 이제 이 100을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55대 45로 음양 개념으로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질서가 10이 있으면 질서의 세계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이 10 때문에 오행 이론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물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 객체와 전체적인 문제가 서로 이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서로 조화가 되는 거와 서로 극성이 된 것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편차가 이 편차 때문에 이제 만물이 형성되고 또 카오스가 또 질서되고 질서가 카오스 되면서 이것이 순환 반복된다는 얘기. 그러면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기이온론에서 보게 되는 이제 여기에서 9에서 10 처음과 끝을 뺀 2하고 8부터 하면 36을 우린 불변으로 보고 나머지는 기는 이제 변함으로 본다고 해서 이기이온으로 진행하면서 이것을 반복한다는 얘기죠. 반복한다는 개념으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태풍 봤을 때 태풍의 눈도 가만히 있지만은 변함이 없지만은 바깥에서 돌아가지만 태풍의 눈은 가만히 있어요. 고요한 상태죠. 이게 바깥이 돌아간다 얘기죠. 객체가 단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토네도 역시 마찬가지. 우주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이온론에서 불변과 변함. 그 다음에 완전수에서 이 편차. 그것은 천북에서 말하는 81자는 우리는 어떤 이상세계다. 봤을 때 우리가 처음 수와 끝수를 우리가 배제할 경우 24라는 숫자가 나와서 우리는 여기서 아까 음양 1호라는 뿐만 아니라 또 30법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열 단위로 넘어가게 된 10진법.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30진법까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문제에서 30진법 만들어지면서 1, 2, 3 개념이라든지 원망과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결국은 혼천의 시계가 만들어지는 결론이 나오고 우주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이 원리에서 그대로 이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건지체, 곤지체 등등 날짜를 전부 다 우리가 바둑판에 잊어먹지 말라고 조상님들이 해놓으셨던 듯이 우주의 하루와 우주의 1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세차 운동의 결과라든지 보면은 원반과 개념으로 더하거나 곱해나 전부 다 2가 6이 된다는 거. 이것은 6은 천북의 중심수니까 중심수 가지고 우리는 태양수 달의수를 계산해서 각각을 나눠보니까 24절기 딱 떨어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현상까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장의 하경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21자지만은 21자의 개념에서부터 앞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24라든지 이렇게 처음수와 끝수를 배제했을 때 숫자에서 우리는 음양수의 계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경의 뜻은 우리는 하나의 천부경의 전체를 또 생각하는 창조 목적이 우리 하경에 들어있는 거로 지금 귀납이 됐을 때 인간도 하나의 작은 우주다. 전체는 우리가 순환한다 해가지고 다시 일종 무종일로 나오면서 보는 개념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림으로 먼저 도면화가 됐을 때 하나가 퍼져나가면서 아까 제일 작은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폭발하면서 만들어지면서 더 복잡한 세계 구조적인 문제가 들어가겠죠.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가게 되는 원반과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것을 또 우리 실제 적용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좀 관측 기구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기에 나오지만은 특히 바둑판에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요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반과 개념으로 우리 만해사에 있는 우리 천재단 또 그다음에 장기판도 장기판 72칸 잊어먹지 않게끔 아까 천부경의 원리에서 나온 모양으로 빈돌이 역시 마찬가지 정확하게 28수에다 하나 들어있고 우리가 주제조를 생각하는 28수 아까 28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부 다 육판의 놀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회에서 그 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긴놀이에서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그 원리를 조상들이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화투 역시 마찬가지 사의 개념이든지 여기에 우리 이게 놀이로만 봤지만은 사실은 이게 도박인데 돌을 깨치는 거예요. 그 말이 잘못돼가지고 도박이 된 거죠. 돌을 닦아야 되는데 잘못돼가지고 도박이 하도 이거만 하니까 이제 망한다 해가지고 도박이라는 개념이 돌을 깨우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그림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원반과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체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이건 세종로에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본 거고요.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제가 보여드렸다고 싶었던 건데 요셉 니담이 고려대학교 가서 자기가 찾았던 것이 아무리 중국 땅 찾아도 이건 없는데 이거 우리가 10,000원짜리에 혼천리가 들어있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림을 그려 있는 거죠. 10,000원짜리에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원리에서 돌아가면은 여기서 돌아가 추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시계가 나옵니다. 자, 혼천이는 이제 이 끝쪽을 통해서 이제 별의 위치 북극을 위치로 해가지고 돌면서 여기서 이제 하지 때 태양의 위치, 동지 태양의 위치 다 맞춰가면서 별의 위치를 환천하는 것이 혼천의예요. 좀 아까 보셨던 동그란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이건 입체적으로. 자, 케플러가 중세 때 플라톤이 활용했던 다면체 가지고
가지고 했더니 원방각 개념으로 딱 나옵니다. 1, 2, 3 개념이.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가지고 지네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는 이제 자부심 갖고 더 연구를 해서 정말 이게 숫자로 가지고 81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 가지고 우리가 더 연구해서 이제 아까 숫자 노림이 아니냐, 그보다 반대로 저 역시 더 노력을 해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은하의 북극을 통해서 이거 약간 볼록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은하를 별자리 28개 별자리가 나와 있는 것을 아까 자미원, 태미원 이거 다 보여드린 조사님들은 인간 속에 별자리를 벌써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한서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그거는 뭐 좀 아까 요거는 이제 우리 보통 성인 그러면 이제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 성인의 월 자체가 이게 별을 관측하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별을 관측하는 사람. 그래서 세종대왕 등에 가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기기들이 우주를 유럽에서 감히 상상을 못하는 또 천상열차 분야지도 여기에 고구려 시대 때 만들었던 것이 없어져서 다시 태조 때 만들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에 놀랄만한, 이것도 일반 종이가 아니고 대리석판에 별이 밝으면 굵게, 별이 흐리면 조그맣게 약 1500개의 별이 전부 다 이 은하수에 따라서 새겨져 있어. 전무후무한 그런 이것이 지금 10,000원짜리 아까 들어있던 여러분들 보여드린 거. 전 세계에서 이거 보고 천문학계에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돌에 새겼느냐. 중국 순우 천문도는 우리보다 이게 조선시대보다 좀 앞서지만 우리 거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별자리가 틀려요. 그건 이것을 천부경의 이론을 활용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카발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카발라 사상을 인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 피라미드는 당연히 원방각 개념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81자를 모형도 해봤더니 이따 뒷부분에 이것이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12궁, 10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개념인데 여기 이제 왜 10이라는 개념이 나왔는지 원방각 개념으로 또 나온 겁니다. 수많은 10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또 12궁에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이 12궁이 따라서 좀 아까 제가 비밀로 뭐 하려고 했던 것이 아까 이 천부경의 이론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유엔의 심볼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부경은 대단한 거니까 하나죠. 유엔도 하나가 되자는 얘기잖아요. 또 여기 만다라도 원방각 개념 마크도 아까 여쭤보셨지만은 수많은 부경에 그다음에 이거는 양탄자입니다. 요 양탄자 여러분들 어떤 양탄자의 대표적인 것만 제가 촬영을 했는데 터키 가서 요 점이나 뭘 상상을 하게 될까요? 우주의 대폭발.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수많은 은하 별들이 있는 거고요. 양탄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린애 여자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옛날부터 내려온 거 그대로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걸 알고 나서 양탄자 숫자를 세봅니다. 요 칸수를 세봐요.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딱 보면 12칸, 24칸이에요. 다 세보니까 늘 습관이 됐어요. 그 터키 양탄자 가게 다 들어가면서 찍으면서 뭐 제가 사진 찍고 보면은 아니면 이것이 좀 흩어져 있는 거, 은하수가 흩어져 있는 모습. 왜? 우리 예전에 우리 문화가 흘러갔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티벳이나 이런 지역에서 양탄자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만다라 문양도 마찬가지 계속 우리의 정신이 흘러간 것이 아닌가, 그 증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것을 되찾는데 저도 이제 더 연구를 하는 입장이지만은 이 담을 우리 걸 옛날 것을 되찾자는 그런 의미에서 옛날 고어 다물이죠. 영토를 되찾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문화와 정신을 되찾자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잠깐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건 고구려 백암산성인데요. 나와 있는 부분 치분이라고 얘기하죠. 치. 우리 분야가 좀 천부경과 좀 다르지만요. 이것을 동양석굴에 있는 거 나와 있는 축전한 치 부분인데 여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터키 이스탄불 성벽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성벽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벽 아까 분이 전부 다 우리의 고구려 성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 문화를 갖다 줬든지, 그죠? 우리 조상들이 거기 살았든지.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지중해 바람에서 이제 성벽을 쌓여준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알렉산더 대왕묘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이렇게 유리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이 보시지만은 그냥 알렉산더 대왕묘라고만 하고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프레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흐린 상태로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여기 위에 문양, 옆에 있는 문양을 제가 자세히 찍겠습니다. 이 위에 문양은 지금도 이번에 백제성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문양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경주에도 가 있고요. 문양 보면 이제 고구려 로마 병사들이 썼던 그런 뒤에 빨간 거 투구, 그것이 백제성하고 경주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사진이 옆에 있는 그 부조 모형을 사진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문양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양이죠? 네, 우리 문양입니다. 세계가 자랑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묘의 문양이 전부 우리 겁니다. 저는 이제 시크로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터키의 북부와 중부를 다 뒤졌고요. 북부와 남부
이제 중부 터키를 좀 뒤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자전거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소치 좀 들렀다가요. 그 다음에 인도 들렀다가 겐지스, 그 다음에 황하 들렀다가 홍산 문명으로 해서 2018년 평창 때 딱 맞춰서 들어오려고요. 딱 조사 좀 해서 문헌으로 다큐멘터리로 촬영해가지고 세계에 딱 알리면서 그건 중국이 더 이상 말 못하게 그걸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